노인들이 이 취업이나 예.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빈곤해지지 않도록 일자리를 갖게 만들거나 노인들의 그 어떤 연금 구조를 다양한 형태로 보완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노인 빈곤을 이렇게 막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저희 들어가서 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지금 한국의 노인들 중에 예. 3분의 2가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다. 예. 예, 그리고 연금도 없고. 또 한 3분의 2, 뭐 2까지는 아니랬지만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60% 정도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되죠. 예, 가깝다. 예.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한 700만, 예. 650, 700만 명 700만 가깝죠. 원이라고 보죠. 예. 그러면 노인 빈곤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50만, 한 400에서 450만이 빈곤층으로 전락이 나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노인이 되셔가지고 또 골프도 치고 뭐 해외 크루즈 여행도 가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네. 분만 보이는 것 네.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직장 좋은 데서 다니다가 재산도 축적하고 또 이 은퇴하고도 여러 가지 일을 벌릴 만한 이 금융 수입이나 재정 수입이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이야기. 그렇죠. 예. 뭐 공무원을 했다거나 뭐 이런 그 외에 나머지 이 직장에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집 하나와 재산 조금 가지고 있다가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또 요즘 조기에 이제 옷을 벗으니까 요즘 뭐 60 전에 다 벗지 않습니까? 다 벗죠. 55세, 예. 50세에 다 벗는데 제 친구 중에도 많이 벗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퇴직금 조금 받고 나와가지고 자영업에 도전합니다. 이 자영업이라는 게 5년 안에 80%가 망하잖아요. 1년 안에 한 3, 40%가 망하고. 그러니까 자영업 망하면 바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부채로. 근데 한국 사람이 자산에다가 자기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구당? 전체 국민 제가 평균 생각하는 거 틀리실 것 같은데 얼마 되죠?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 예,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한 3억 1,500만 원 정도가 재산인데 네. 부채가 한 3,500만 원쯤 돼요. 가구당. 그러면 2억 8천이 순자산이에요. 이 2억 8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뭐 집 가격이 거기에 또 많이 반영돼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없죠. 예.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경찰연금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걔는 살만한 횟수가 되지만 국민연금이 노인 생활을 충당할 만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런데 잘 나가는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비율이 훨씬 높고 그럼요. 예, 이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들어봤자 노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만큼만 지금 주지 평균은 34만 원이니까. 그러니까요. 3, 4만 정확하게 네. 얘기하니까. 그럼 이런 구조들을 개혁하자라는 지금 운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야, 그러면 여기서 이 회장님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아까 정당으로 만들었죠. 네. 고용연금 선진화 고용복지연금이죠. 고용복지연금인데 저희가 정당 이름이 정확하게 풀네임이 뭡니까?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예,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인데 이제 선진화연대라는 거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또 뭐 우파냐 좌파냐 박세희 씨가 진보냐, 하던 무슨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예, 예. 있더라고요. 그게 전 그런 걸 개념치 않고 고용과 연금이라는 것을 멀티플라이 이게 예. 고용과 연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적에 거기에 의해서 미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위 그 셀프 복지가 된다 이거죠. 그거를 만들게끔 해주고 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모자라는 것들은 결국 국가가 이제 기초연금으로 지금 갔잖아요. 예. 이제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가는데 저희가 정말 무수히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노년단체들을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대한노인회 또뭐 노년 유권자 연맹 뭐 전국 노인복지단체 연합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대 단체라고 부르는데 4대 단체고 연대해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기초노령연금은 결국 정부가 한 3년치를 떼먹고 기초노령연금으로 갔어요. 떼먹었다는 건 뭐냐면 연차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안 줬어요. 연차 올라가야 될 거 안 주고 18대 19대 거치면서 안 주고 그냥 20만 원짜리 기초연금으로 갔는데 이 국민들은
이 노년층이 가난해서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이 20만 원 다 받는 줄 아는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연금하고 뭐 또 이 공무원연금 예, 연계돼가지고 감안해서, 예. 가령 제가 액수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요새 올라갔으니 게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가령 서울 지역에서 자산이 1억 8천이 된다 하면은 1억 8천 미만이 돼야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골에서는 뭐 1억 5천이나 1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만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깎게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15만 원 받고 뭐 2만 원도 받아요. 2만 원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2만 원, 뭐 3만 원. 네. 그래서 2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400만이 넘죠. 400만 명이 넘는데 이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이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게 베이식 펜션은 뭐 유럽식을 지향치 않더라도 전 국민들에게 가는 무언가가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게 연금을 얘기할 적에 세 층, 네 층 얘기하거든요. 뭐 퇴직연금이니, 뭐 개인연금, 봉건이, 뭐 공적연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제일 밑에 거 아주 큼지막한 이 플랫폼은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400만 이상이 지금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저는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 그 텔레비전 그 전국 그 비치는 데에서 20만 원 다 주겠다. 20만 원 다 준다고 했어요. 65세에서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한나라당을 쫓아다니면서 20만 원 못 주니까 그 말 취소하라. 당사 찾아다니면서 사진 같은 거 다 있으니까 20만 원 니네 못 준다. 어떻게 줄 거냐? 예산이 이거죠. 네. 근데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인수위에서 솔솔솔 들리는 게 못 준다 이거예요. 못 준다. 이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안종범 그 의원하고 그때 황우여 의장들하고 황우여 그때 그 의장할 적에 이 단체들 노인 단체 몇 개 이렇게 한나라 당사에서 모였을 적에 대판 싸웠어요. 준다고 하는데 왜 안 줍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줄 수는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일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연금이 형성이 돼요.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연금을 그렇죠. 보여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다 1인 연금, 2인 연금을 갖게 돼서 뭐 40년, 50년 후에 퇴직을 했을 적에 그거와 함께 기타 퇴직연금이나 사회보조연금을 통해 가지고 괜찮게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는 뭐냐면요. 2028년 되면은 이게 지금 0.5%씩 깎여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깎여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이거 몰라요. 매년 내려가요 지금. 야, 그래서 나중에는 네. 국민연금이 이제 뱅크럽 네. 망할 수가 있다. 지금 550조가 지금 쌓여 있는데 이 550조 전부 부처마다 탐내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여기 국민연금처럼 돈 많은 이재용이도 탐냈잖아요. 탐내죠. 550조에 잠깐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거의 2배가 돼요. 현금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550조. 운용하는 것만 제가 알기로는 한 550조고 그렇죠. 운용 안 하는 것까지 하면 한 750조. 그렇죠. 그렇게 국가 예산으로 2배쯤 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전부 탐만 내고 있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결국은 그게 다 없어져도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pay as you go 내는 대로 받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한국 사회의 이 현실을 조금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은퇴 연령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인간 평균 한국 국민들의 수명은 이제는 80세가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평균 은퇴 연령이 55세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전 국민을 놓고 보면 직장에서 보면 그러면 은퇴 이후에 한 25년, 30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재수없다고. 그러면 벌은 돈이 은퇴 때까지 축적된 돈은 자식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주거 문제. 한국이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다 나가버리고 은퇴할 때는 거의 쓸 돈이 이제 은퇴하고 몇 년만 지나면 없어지니까 불안초조하니까
그냥 있는 돈을 지키고 있으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하니까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는 또 기다리려면 또 시간 갭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영업이든 뭐든 하다가 말아먹는 사람이 지금 1년에 자영업자 말아먹는 사람이 100만 명도 넘어갑니다. 100 몇십만 명이 1년에 사라져가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은퇴자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빈곤층으로 그거 하다 한번 말아먹으면 빈곤층 돼요. 못 일어나요. 네, 못 일어나요. 여기 배자벌이 없어요. 배자벌이. 네. 그렇게 돼버리면 네. 결국은 이제 이 75세든 병이 들어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어떤 행태로든 일을 해가야 일을 되고, 해야죠. 또 그 일과 정부에서 해주는 다양한 행태, 또 개인이 드는 사보, 보험 이런 그러니까 요즘 적금연금이죠. 보험연금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지금 노일용 세대들도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 넘어야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 23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건 있어요. 이제 인간다운 생활이죠. 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이고. 생활인데 저희 협회가 보는 거는 지금 백한 30만 30만 원만 그렇죠. 되면 그냥 예. 그냥 살아가요. 예, 살아가는데 인간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느냐 부족하죠. 부족하죠. 뭐 여행을 간다거나 네, 문화생활을 하기는 부족하고 네. 밥 먹고 그냥 네. 굶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은 협회를 찾아온 저희 은퇴자 협회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현실은 만약 지금 65살이 넘은 사람으로서 100만 원짜리 어디 일자리가 생긴다 하면은요 예. 난리가 납니다. 서로 갈려. 서로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일본에 가면 노인들이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일하죠. 국가 공공근로도 많고요. 예. 그러면 한국처럼 은퇴자들 중에서 아직 직접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 경험이 지금 각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임금을 낮췄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 서비스직이나 노동으로서 큰 힘이 들지 않은 일을 또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굉장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령화 사회는 속도도 일본보다 더 빨라요. 더 빨라져. 그러면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국가고 이 노령 세대, 고령화 세대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면 이제 젊은 사람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리는 1대1이 멀지 않았는데 이런 사회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치를 하거나 행정부를 잡아서는 내 4년 임기, 내 5년 임기 동안에 이거는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쓰기 싫다면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요. 대학생 시끄러워요. 데모할 줄 알고 이슈화 시킬 줄 알고 이슈화시킬 줄 알고. 네. 그 다음에 제일 또 시끄러운 집단들이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 뭐 선거하는 국회의원들 한 번씩 불려가면 작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센 집단이 뭔 줄 압니까? 유치원 연합회, 뭐 유아원 연합회, 어린이집 연합회. 자, 이런 식으로요. 자신들의 힘을 정치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게 조직화되어 있든 조직화 안 됐든 목소리가 큰 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 보세요. 무상급식 그 학교에 학부모 여성들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복지죠. 무상의 또 이 누리 예산이라고 부르는 보육 육아 지원. 근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요. 그걸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가는 비용을 높여가지고 애초에 내던 만큼을 내고 정부에서 주는 돈은 그냥 먹는. 그래서 저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학교, 초등학교나 각급 학교에 병설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옆에 좀 짓든지 해서 이 공립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다고 의사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양병원 있잖아요. 자, 뭐 치매나 뇌경색이나 누워 계신 분들 전국에 수십만인 거예요. 자, 그분들 자부담이 있지만 사실상 자부담을 내지 않게 하면서 그 비용을 갖다가 낮추면서 사실상 정부 비용으로 그래가지고 뭐 중국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을 또 고용해서 고려장이지 그게 어디 복지시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러면서 복지와 관련되어서 학교의 급식도 개판이고 곳곳에서 돈들이 다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분산되어서 모래로 흩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한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은둔형 외톨이, 아예 그냥 취업 포기자 이런 사람이 100만 명 가라는데요. 이 두 개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부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계층 중에 하나가 이 노인 빈곤층입니다. 자, 거길 그래서요. 제가 이제 신규 회원들을 만날 적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육들을 하는데 제가 제일 그 PPT 자료로 띄워놓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영어하고 한국어가 재밌어요. Silent majority. 침묵하는 다수. Silent majority. 한국말 한국말 재밌죠? 머저리. 침묵하는 머저리예요. 그리고 그다음 PPT 제가 띄우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배운 게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은 침묵은 돌멩이도 안 된다. 침묵은 돌멩이도 안 돼. 근데 그걸 하면은 뭐 아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우리 해야 된다 하는데 국회 앞에 모이자. 일자리 때문에 요새 뜸해졌습니다만 포기하는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 근로 그 4대 개선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파견법 그 개정안이거든요. 55세 이상. 저는 정부는 9만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조사는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을 구제할 수 있고 월급이 보통 한 175만 원 되고 정기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12만 명이 취업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법을 개정시키게끔 하려고 또 다행스러운 게 이건 정부도 그걸 원해요. 정부도 원하고 또 대기업도 원하고 이런 판인데 이걸 누가 반대하느냐 하면 노조가 반대. 그러니까 이 민노총 한마디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거죠. 기종 노조가 어려운 사람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결사 반대예요. 그리고 그런 데는 돈이 많으니까 라비도 막 하겠죠. 저는 없이 하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사일런트 머저리는 게 뭐냐면요. 자, 국회 앞에 나가자. 500명만 모아다. 그 뭐야 한 200명 나갑니다. 200명이 떠들어봐야 저 여의도 놀라지도 않아요. 뭐 저 나이 든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인데, 근데 차라리 전 어떤 단체들처럼 뭐 그냥 LPG 들고 막 뛰어나가는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우리는 또 그런 걸 못 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부분을 이 경제학적 용어로 공공선택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또 정치인들의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 이런 게 보면 공공성으로 해서 옳게 집행될 것 같지만은 그 수혜자들은 분산된 모래알 다수고 그 일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연결된 어떤 정치인과 연결된 이 이해관계자들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다 보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민주주의 사회에 큰 결함으로 등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젊은 세대들처럼 목소리가 커지고 어떤 부끄러움 없이 나서면 되는데 이게 점잖고 앞에서 구호를 외쳐도 그냥 뭐 따라오지도 않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노인회나 이런 단체들은 관변단체화 되어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뭐 업의연합이나 있지만은 이분들은 뭐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요즘 뭐 돈 시비도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노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삶을 개선이 아니라 생존을 생존하기 위한 이런 생존이에요. 어떤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네. 저희 정치인들 어쩌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도와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도상을 이걸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걸 복지로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얼마나 대한민국에 괜찮은 노인네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지 이 사람들은 복지로 가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기껏 일자리라고 해야 뭐 공공부문 뭐 이거 다 해가지고 뭐 20만 원짜리 이렇게 내놓는데 내년도 뭐 이제 올해죠. 이제 2017년도 그게 40몇만 개 뭐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20만 원은 2003년, 2004년인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게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 2만 원 더 준다 그러더라. 2만 원. 그게 2만 원 더 22만 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일자리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고용 비율에서 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국가 예산이 한 40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2,500만 원씩 받는 연봉 600만 명을 곱하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되죠? 150조입니다. 150조. 그러면요, 국가 예산 중에 이제 3분의 1은 모든 분야에 다 3분의 1 주잖아요. 그죠? 비효율적인 복지도 중단하고요. 이 600만 명을 연봉 2,500만 원짜리 월급으로 소화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나 돈이 흘러가는 흐름으로나 훨씬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에게 이 소득을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일자리를 창출할 때가 어디냐? 곳곳에 다 있다고. 곳곳에 다 있죠. 예, 교육부터 문화부터 의료까지.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서 그렇죠. 예, 국가의 돈을 돌게 만드는 그렇죠. 거니까 이렇게 가야,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제한된 돈을 가지고 지금 복지 비용이 100조가 넘어간다. 그렇죠. 그런데 복지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복지에서 곳곳에 돈이 흘러가가지고. 흘러가지고 복지 많은 노예인데 흘러나가. 임대 아파트에 사는 벤처 탐놈이 수룩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 정당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만들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은퇴자 10년 창립 기념일이 지나 11주년 창립 기념일이 지나면서 제가 정말 뭐 여기식으로 말하면 슬럼프에 빠졌다. 슬럼프에 빠졌다. 뭐 호소함으로써 NGO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한계에 달았고 내 머리는 말라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정말 이제 가족들한테 외면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사는데, 야 이거 야단나.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 거죠. 주위를 둘러보는 게 결국 선진국을. 제가 하나 장점이랄까 지속적으로 해온 건 해마다 조세모에서 제가 나가요. 나가는데 제가 가능하면 유럽 선진국을 갑니다. 제일 많이 가는 스칸디나비아 5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를 둘러보면 NGO적인 걸 봤을 적에 걔네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면서 결국은 걔네들 제가 느낀 거는 얘네들은 복지가 결국은 그만큼 돈을 내고 하는 거다. 어느 거에 반 이상을 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통하는 건데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느 11주년, 12주년이 지나면서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하나 제가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서 최근 3개월이 되죠. 3개월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3개월 사이에 유럽을 제가 4번을 연달아 갔습니다. 4달을 가게 되면 길게는 한 달, 그렇처럼 한 20일 정도씩을 완전히 차를 빌려가지고 그냥 국경만 넘어들면서 요새 뭐 정유라고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국경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여기처럼 뭐 충청북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인도 없어요. 달리다 보면 딴 나라 와 있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네. 거꾸로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돌면서 정치인 또 조그만 정당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와, 정치를 이렇게 하는구나. 매우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대중들의 수요에 맞게 정치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정당들이 맞춤형으로. 이게 정당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결국 제가 뭘 깨달았냐면 갈비집 전문점이 있고 전통 한식점이 있고 뭐 라면집 있고 이런 식으로 틈새 시장 정치가. 정치도 한국도 정당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특징은 고용연금, 나이 드는 사람들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 먹고 사는 거거든.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자리, 연금, 그거에 연관된 복지, 이거로구나. 근데 그거를 확인 2번을 갔다 와서 안 돼. 3번을 가, 4번을 가. 이렇게 2번 갔다 오면서 정당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2번을 갔다 오면서. 그게 2014년이죠. 2014년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정말 비행기 속에서 내 정당을 차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가 부닥친 거는 나는 여기에서 살면서 정치라는 걸 여의도를 가도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도 내가 절대 혼자 안 가고 딱 얘기만 하고 나오고 저런 놈들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정치를 내가 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해를 시키느냐.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면서 상의를 했더니 그거 하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라는 사람 한 명도 하면 없었어요. 좋죠. 한 명도 없었어요.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라는 정치인도 대부분 실패하는데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그걸 만든다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저를 좀 오래 아는 사람이 드디어 너 이제 또라이가 되는구나. 또 내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정치 기관이었네.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월 한 달 몇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야 창당 준비위원회는 꾸미자. 네, 하겠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내가 하는 정치는 NGO하고 똑같다. 우리 고용복지원 선진화에 들어가면은요 정당 속의 NGO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인사말에 정당 속의 NGO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NGO 성향의 정당이다. 네, 정당 속의 NGO로서 인생 마라톤에 물컵이 돼가지고 군데군데에서 마라톤 쪽에 물컵 주잖아요. 네. 마라톤 인생 마라톤 속에 물컵이 되겠다. 전 뭐 아주 좋았어요. 짧은 글이에요. 목이 타가지고 네. 거의 뻗을날 때 네. 물을 받아서 다시 네. 기력을 회복하는. 피해자 부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놓고 보지 결국 뭐 누구나 다 일자리죠. 일자리 안 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정치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일자리는 저는 이런 거 묻고 싶어요. 당신들 구멍가게라도 해봤느냐? 구멍가게라도 해봤습니까? 실패해봤습니까? 좋은 데서 좋은 거 먹으면서 보좌관들이 써주거나 뭐하면서 맨날 일자리 하는데 결국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일자리가 결국 뭡니까? 일자리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우리 어떤 당에 그분도 결국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뭐 80만 개라고 이야기하더만. 또 공무원을 늘리겠다. 이거는 그게 다 공공 일자리는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이 그건 일자리가 제가 보는 관점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자리 기업이 만들어야 돼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연기가 펑펑 나는 제조업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용과 연금이 멀티플라이에 대해서 무수한 경우의수를 내 가지고 결국 미래 생활의 복지가 되는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2014년 9월이죠.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 기초적인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지구당이라고 안 하고 뭐 시도 지부 아니 뭐 용어가 있어요. 광역시 이거 5개를 만들어요. 미니멈. 거기에 또 당원들이 기본으로 5개당 하나에 1,000명씩 1,000명 이상씩 있어요. 5,00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00명 이상 가지고 있어요. 가족까지 따지면 한 2, 3만 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이번 대선에 대선 후보들을 경각심을 좀 시켜주려고 인터넷 정당을 만들어서 한번 그 대선 후보들을 이 정책적으로 이 폭로하고 정신 좀 차리게 해줄라 했어요.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이거 5,000명 5개 지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거를 만들다 보면 대선 기간 지나가고 인터넷 정당도 인터넷식으로 만들 방법이 없이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아시면 황 수장님 실력으로는 제가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보트 스마트라는 NGO가 있어요. 보트 스마트. 노스다코다 산속에 농장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농장 속에 최신 시설을 갖추는 NGO인데요. 전 지금 언젠가 시간이 되는 곳에 한 6개월쯤 거기서 살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서신 교환을 하고 걔네들 자료를 이렇게 받고 하는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인류대의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로 모여요. 하고 싶어서. 지가 돈 내야 돼요. 월급 없어요. 월급 없는데 그 보스마트는 뭐냐면 미국 국회의원 상원 100명, 하원 400명, 500명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고 또 각 주마다 하원, 상원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정책을 그냥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그런 걸 하시면은 여의도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무서워지겠죠.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NGO 하면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공동단장으로 그게 270개 NGO가 모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04년부터 한 관둘 때까지 했으니까 10년 이상 공동단장으로 그냥 회원들이 몇십 명씩 회원들이 한 1,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우리 말고도 전체 합쳐가지고 전국에 흩어져서 국정감사 하면서 시작되면 현장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전
박근혜 대통령 국회 저기 참여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미리 도착해서 이제 위원회가 시작되면 몇 시에 들어왔나, 몇 시에 이석했나, 화장실 가서 몇 분 만에 들어왔나, 무슨 말을 했나, 철두철미 해가지고 이제 우수국회의원을 주는데 그거를 저는 한번 놀란 게요. 뭐 상을 주면은 그 공동단장들이 돌아가면서 주니까 뭐 한 10명씩 상 주게 되었던 때는 의원들 이름도 잘 몰라요. 내 차례 주면 주고 사진 찍고 주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우리 제 친구가 그래. 야, 어느 의원실에 가는 네가 누구 상 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그 제도 보츠마트를 한번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단 1차로 마치고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 회장님 다음번에 또 모시고 2차로 구체적인 정책안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정치가요. 포괄적으로 뭐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데 기대어서 이렇게 대변하는 큰 정당들이 제가 볼 때 이제 한계에 왔다. 지금 전 세계적인 대중의 이 저항이 기성 정치 엘리트층들을 기득권층들을 다 이렇게 붕괴시키는 상황에서요. 한국에는 지금 소외된 모래알 같은 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이 지금 은퇴자 고령층에게는 지금 그러니까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라는 정당이 생기고 또 청년 실업자, 청년 백수층에서도 정당이 생기고 곳곳에서 소외받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정당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있어서 그 숫자로서 머릿수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파티 오버 파티 형태로 무지개 연합 형태로 더 큰 정당으로서 총선 때는 같이 임하다가 평소에 또 자기 분야는 따로 가는 그렇죠. 이런 식의 그렇죠.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중대한 실험을 하고 계시는 주명용 회장님 오늘 정말 보기 드문 이야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